반갑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나마나 노딱일 겁니다. 엘프 마을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엘프 마을의 7번째 주민 실비아입니다. 엘프 마을의 실비아, 7번째로 발견된 엘프 마을의 주민이죠. 이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서 말해보자면 주민의 이름 앞에 붙는 숫자는 창작된 순서를 표기한 것인데요. 우리들에게 발견된 순서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을의 선생님인 모니카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수집하려는 엘프 마을 친구들 목록에 실비아가 포함되어 있어서 구매해봤는데요. 엘프 마을이 품목마다 재판을 확정적으로 한두 번씩 해주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빠르게 붙는 시리즈가 되어버린 상태라 출시 이후에 구매를 하시려면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엘프 마을을 수집하시려는 신사분들은 재판 정보가 올라온다면 놓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반드시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아의 크리에이팅은 아사나기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작가가 담당하였는데 동인 작가이긴 하나 드로잉 실력이 매우 뛰어나서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이미 많은 활동을 했던 작가인데요. 육덕지고 튼실한 허벅지 그리고 트윈테일을 즐겨 그리지만 단신 캐릭터가 많고 엽기적인 컨셉을 자주 선보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심한 작가 라고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봉 후 간단한 조립 과정이 필요하고 삼다수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른 엘프 마을 주민들처럼 높은 방어력이 느껴지면서 작가의 취향이라는 트윈테일과 육덕진 몸매가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파렴치함을 아름다움으로 커버하는 피규어 시리즈답게 조형, 채색, 역동감 모두 이번에도 매우 훌륭해 보여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는 안테나샵 한정 버전에 그 베이스죠. 같은 크기, 같은 마감으로 통일감은 있습니다만 역시나 매우 크기 때문에 전시 공간은 충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질수록 주위의 부스러기가 날리는 건 여전히 큰 단점인데 이게 어떤 제품은 부스러기가 크게 날리지 않는 걸 보면 제품마다 편차가 있는 듯하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와서 사양을 바꾸기는 어렵겠죠. 이제 실비아 본체를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캐릭터 설정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기적이고 조금 건방진 엘프 검사, 마을을 위해 매일 단련을 하는 건강한 면모는 프리실라만 알고 있다. 시카와는 투닥거리는 친구, 취미는 마을의 순찰, 그리고 전에 살펴봤던 루루냐와는 같은 포지션으로 검사 동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을을 위해 행동하는 츤데레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설정이 있는 실비아와 딱 어울리는 느낌으로 멋을 낸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복장입니다. 복장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장화와 장갑 그리고 상의에는 녹색 가죽이 보이고 있는데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죽의 표면이 다소 낡아 보이기도 합니다. 왼쪽 가슴 위로는 나뭇잎으로 보이는 마킹이 보이면서 장갑을 낀 손가락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조여맨 곳 옆으로 가죽의 늘어진 표현이나 접힌 부분 그리고 신발 뒷부분의 바느질 표현 등으로 정보량을 느낄 수 있었고 신발끈은 잘 동여맨 걸 보면 성격은 꼼꼼한 것 같습니다. 양말은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사이하이 삭스로 늘어나면서 안쪽의 피부가 살짝 비치는 느낌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표면에 약간의 펄도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광택감이 살짝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비단을 표현한 것이겠죠. 이는 팔을 덮고 있는 토시에서도 동일한 디테일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단이라는 얇은 소재를 표현해서 특징인 튼실한 다리의 디테일까지 살릴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인체의 곡선이 잘 표현되어 있었고 보는 각도에 따라 큰 차이가 느껴지는 다리는 재미난 포인트였습니다. 치마는 짧고 주름이 선명하게 잡혀있는 테니스 치마로 너무 짧아 보여 신체에 맞는 치마는 아닌 것 같지만 이는 다른 엘프 마을 친구들도 다를 게 없었기에 엘프 마을의 특징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엉덩이와 빤스가 그대로 보여 일부 신사들을 흐뭇하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장은 허리춤에 단검과 롱소드가 각각 칼집에 납도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꼼꼼한 성격이라고 추정된다고 한 이유가 이런 점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조 무기까지 장비한 친구는 없었기 때문에 매사에 대비를 잘하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칼집의 디자인은 어두운 배경에 금색으로 무늬가 표현되어 있고, 섬세하게 표현된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크게 보면 두 장비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이면서 손잡이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단검은 무기를 칼집에서 뺄 수 없지만 롱소드는 다른 포징을 할 수 있는 옵션 때문인지 칼집에서 손잡이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빼낸 손잡이는 중간에 잘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부러졌다기보다는 그저 기믹을 위해 이렇게 설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온전한 롱소드가 있는데 검신의 디테일이 단순하면서도 정석적인 느낌입니다. 뭐랄까 과하지 않은 현실적인 느낌이라 실비아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신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상체는 아무래도 포규인데다 포징이 머리를 쓸어 넘기는 듯한 자세로 되어 있어서 겨드랑이와 옆가슴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다리 측면 라인과 이어지는 S라인을 통해 무찌무찌한 바디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등에는 화가 난 근육들을 디테일하게 조형으로 표현한 뒤 음영도색으로 선명하게 마감을 해주었고, 상의의 매듭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앞부분을 대부분 묶지 못한 모습이지만, 또 윗부분의 매듭 자체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엘프 마을 친구들은 노출이 있기는 하나 복장 자체는 핏이 딱 맞는 느낌으로 완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비아의 복장은 초반에 말했다시피 낡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 복장에서 완결성이 느껴지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에는 각종 장비에 달려있는 가죽끈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가죽끈의 디테일은 굉장히 섬세하게 마감이 되어 훌륭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고급 장비라는 느낌은 없어 보이는 디테일이었습니다. 복부에는 그래도 갑주라고 배를 가려주는 파츠가 하나 있는데, 뒤에 자석이 있는 파츠라 대충 놔도 위치는 잡을 수 있지만 완벽한 고정은 어렵기 때문에 설명서와 그림을 참고한 다음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롱소드의 가죽끈 뒤로 복부에 끈을 넣어주어야 깔끔하게 고정이 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배에만 파츠가 있는 갑주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캐릭터 디자인을 한 아사나기 작가는 초반에 짧게 소개했던 대로 엽기적인 컨셉을 자주 선보이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긴 굉장히 곤란하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배빵이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실비아의 복부만을 가려주는 파츠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의미 이외에도 작가의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망토는 두께감이 느껴지는 주름과 앞뒤가 다른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테두리와 안쪽의 무늬는 골드 색상으로 자수를 묘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망토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가슴 위쪽까지 가려주는 갑주가 보이는데, 복부에 있던 갑주와 동일하게 음각으로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었고, 금속이 엮인 느낌이나 표면의 질감은 역시나 다른 부위처럼 디자인적으로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헤드 조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바라본 머리카락은 밝게 빛난다는 느낌을 표현하려 한 것처럼 광택감이 느껴지는 펄도색이 살짝 입혀진 것 같은데요. 바람에 춤추듯이 넓게 펼쳐져 있는 긴 머리카락은 굉장히 멋지게 표현되어 있었고, 가까이에서 본 따은 머리와 짙은 푸른색 머리끈도 디테일이 좋아 보여 머리카락은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정면에서는 긴 옆머리와 이마를 가리는 앞머리, 그리고 머리 사이로 뾰족하게 나와있는 엘프의 귀를 볼 수 있었고, 얼굴에서는 아사나기 특유의 둥글둥글한 얼굴과 각진 눈매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살짝 측면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눈썹과 함께 좋은 퀄리티로 묘사가 되어 있었고, 치아도 송곳니까지 보일 정도로 씩 웃고 있는 모습이나 입술의 디테일도 매우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귀걸이도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가려져서 디테일을 보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전체적인 느낌이 제 눈에는 로도스 전개 디드리트의 디자인과 복장의 구성이 매우 비슷해 보였는데요. 엘프니까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하는 무기마저도 비슷한 모습이 약간의 오마주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전 파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판에도 동봉되어 있는 레이스가 달린 파츠인데, 이 파츠를 넣어준 목적은 상의를 제거하여 파렴치한 외형을 만들었을 때 흉부에 표현되어 있던 가죽끈이 보이면 어색하거나 이상해 보일 수 있게 넣어준 파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노출 형태라 팬티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준 것 같은데, 이렇게 전시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되지만 이번 제품은 양면 테이프가 없는 제품이라 과감하게 한번 영상에 포함해봤습니다. 다음은 특전에만 포함되어 있는 교체 파츠를 모두 사용하여 살펴봤습니다. 시선을 아예 반대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얼굴 파츠와 검을 쥘 수 있는 오른손, 그리고 왼손은 방향을 돌려 재조립해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기본 모습에서는 S라인을 앞세웠다면 이 모습은 전투에 임하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습이라 만족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네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던 일러스트입니다. 제품 컨셉 과정 중에 그렸던 건지 실제품의 느낌이 어느정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테피스트리입니다. 촬영 때문에 잠깐 걸어본 것이지만 밝은 느낌의 얼굴이 좋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엘프 마을의 실비아를 살펴봤습니다. 흔하디 흔한 엘프라는 소재로 시리즈를 이어나가다 보면 별다른 감흥이 없어질 만도 하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라인이었는데요. 버텍스는 여러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전체적인 제품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느낌이라 앞으로의 엘프 마을도 신사들을 계속 만족시켜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성인 피규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상체가 탈착되는 제품이다 보니 성인 피규어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구스마일에 소속되어 있는 프링이라는 제조사는 성인 피규어를 바인딩이라는 브랜드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링과 바인딩을 동시에 놓고 보면 어떤 게 성인 피규어인지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 버텍스는 두 가지 영역을 모두 걸쳐있는 느낌으로 탈착이 되기는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성인 피규어로 보기에 다소 어렵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건전치 못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실 수도 있겠지만 6분의 1이라는 스케일과 깔끔함이 느껴지는 마감, 그리고 조형이 정말 예쁘게 잘 나오고 있으므로 완성도는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취향이신 친구 한두 개 정도는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